네, 다음은 네트워크 코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핵심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킷 스위칭. 일단 보면 스위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위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위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패킷 스위칭, 그다음에 서킷 스위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라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이라는 부분은 아마 그 1학년 때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스위칭이라는 게 뭐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굉장히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킷 스위칭이 예전 전화망 유선 전화망에서 쓰였던 핵심 교환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 패킷 스위칭이 전화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데이터망으로 그 인터넷망으로 발전할 때의 핵심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요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존의 전화망, 그러니까 19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900년대 20세기 계속 쓰였던 전화 교환 기술, 서킷 스위칭이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1960, 70년대 이후로 개발되고 퍼지면서 나눴던 패킷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서킷, 회로 스위칭, 회선 스위칭이고, 패킷은 잘게 나누어진 데이터 조각들, 패킷들을 스위칭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파트에서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코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코어죠. 이 부분이 코어죠. 그래서 서로 상호 연결되는 라우터들의 메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집합. 그래서 핵심 기술이 이제 패킷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아이디어는 이 IP를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호스트들이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웹이나 카카오톡,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뱅킹 앱이라든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응용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한 번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조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잘라서,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낸 다음에 잘라서 보낸 패킷들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스위칭을 한다는 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칭 개념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디오 데이터를 보는데 몇백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낼 때 한꺼번에 쭉 그걸 데이터 한 조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0바이트, 1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능이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패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의 이전 세대의 기술이 전화망, 유선 전화망에서 썼던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보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회선 스위칭은 하는데, 물론 회선 스위칭이 뭐냐라는 얘기는 나중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회선 스위칭을 하는데, 패킷 스위칭은 회선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보낼 때 회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라서
보냄으로 인해서 같은 회선을 여러 명이 동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잘라서 보낼 때 이 패킷을 자르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보낼 때 한 명이 계속 회선을 갖다 잡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못 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회선을 잡고 전화를 통을 잡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나도 좀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말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말을 생각할 때는 단어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 3명이 회선을 공유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데이터가 가지만은 방금 전같이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옆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쓰고 있던 회선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옆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 잘라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잘 잘라서 넣고 그것들을 갖다가 누가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만 잘 각각의 조각에다가 패킷에다가 마킹을 해 놓으면은 회선이 하나가 있어도 서로 동시에 그렇게 모두가 항상 말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지 않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쉬고 이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전송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패킷 스위칭이라는 아이디어고,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배울 때 반드시 꼭 숙지를 해야 할, 뭐 어디 가서 시험을 치거나 할 때 반드시 나올 핵심 개념입니다. 패킷 스위칭.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패킷 스위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패킷을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라우터로부터 그 다음 라우터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데이터를 보낸다고 칠 때는 이러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들이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으로 가는 패킷인지 뭐 호주로 가는 패킷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는 패킷인지 그런 거를 패킷 정보를 다 봐서 확인해서 일일이 거기에 맞게 뭐 일본 쪽 라우터, 호주 쪽 라우터, 미국 쪽 라우터로 이렇게 쪼개서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패킷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킷들은 이제 각각의 링크에서 링크를 지나갈 때 이 선들을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우터 사이에 이 선들을 링크라고 하는데 각각의 링크에서 최대한 최대의 용량 스피드로 대역폭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을 라우터들이 하죠. 그래서 이제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각 패킷당 L비트가 각 패킷의 사이즈가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해가지고 L비트라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L비트짜리 패킷이 3개가 지나가는데 회선의 대역폭이 RBPS고 회선의 대역이 RBPS고 이렇게 될 때 요 패킷 자체가 L비트일 경우에는 store and forward라고 얘기를 해서 L비트를 쭉 받고 쭉 다 차고 나면은 하나의 패킷이 온전히 전송되고 나면 전송될 때까지는 이 라우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버퍼링 메모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메모리에서 버퍼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차면은 보내고 다 차면은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 앤 포워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걸리는 시간이라고 따지면 패킷 하나가 라우터 하나를 거쳐서 이 회선 하나를 거쳐서 라우터 하나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걸리는 시간이 R분의 L초가 되겠죠. 그죠? L비트를 RBPS를 가진 대역폭 링크를 보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R분의 L초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R분의 L초, 또 그다음 여기서 전송이 한번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라우터 또는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또 R분의 L초,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걸리는데 걸리는 패킷 하나가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2 곱하기 r분의 1초. 그다음에 패킷 3개가 모두 전송이 되는 시간은 3 곱하기 r분의 1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store and forward 얘기나 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패킷 전체가 이 라우터에 와서 저장이 되고, 그래서 얘가 다 이렇게 찰 때까지는 요 전에 왔던 같은 패킷의 비트가 전송이 안 되고, 패킷 하나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전송이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L이 뭐 이 비트가 7.5메가비트짜리 패킷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회선의 대역폭이 1.5메가bps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one hop transmission, 한 홉, 이거를 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홉, 두 홉, 세 홉. 그래서 뭐 홉을 여러 개 띄는 걸 멀티 홉이라고 얘기해요. 멀티 홉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고, one hop transmission 할 때 걸리는 시간은 그 end to end 딜레이, 여기에서 이까지 가는데 패킷 하나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2 곱하기 L 나누기 R,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대략 보낼 데이터가 몇 비트고, 이 링크의 대역폭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출발점에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는데 라우터가 몇 개가 있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패킷이 그 전송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린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5초 걸리겠죠. 그죠? 여기서 원합 같은 경우에, 투합 같은 경우는 10초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패킷 스위칭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회선이 하나가 있을 때 이 회선을 원래 기존의 전화망에서는 그냥 혼자서 그냥 쭉 쓰고 다 끝나면은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혼자만 데이터를 보내다가. 근데 이제 뭐 여러 명이, 여기는 2명밖에 없죠. 여러 명이 이렇게 회선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내는 거를 이렇게 막 잘라서 보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은 뭔가 아무래도 조금 자르고, 그죠? 자르고, 그래서 결국 이 패킷에 들어갈 정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은 시험입니다 라고, 방금 뭐 섬찟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일은 시험입니다라는 8글자를 보낼 때 그거를 각각 한 자씩 잘라서 패킷을 8개로 보낸다고 치고, 이 사람은 내일은 시험입니다라는 얘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리고 내일 숙제는 10개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섬찟한 얘기를 보낼 때 내일은 숙제가 10개입니다. 그죠? 11개. 이 사람은 8개의 패킷을 보내고 이 사람은 11개의 패킷을 하나의 회사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보낼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총 19개의 패킷이, 그죠? 이 사람은 8개고 이 사람은 11개니까 19개의 패킷이 섞여서 가는데, 그러면 각 패킷의 표시를 잘라서 보낼 때 표시를 해줘야 될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내일은 시험입니다. 이 시자가 가는 패킷이라고 치면은 시자라는 패킷이 가고, 그러면은 나눴을 때 송신자 정보, 왜냐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E한테 보내주는 데이터라면은 A가 E한테 보내주는 데이터라는 그런 송신자 정보랑 수신자 정보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일은 시험입니다라고 할 때 C가 공백 문자 포함하면 내일은 공백 한 배 포함하면은 시자에서 5번째 패킷이니까 패킷 몇 번째 패킷인지 뭐 그런 것도 포함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작업이 많긴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컴퓨팅 스피드가 충분히 빨라서 라우팅 스피드가 충분히 빨라서 그런 조합 및 재조합들, 패킷을 자르고 다시 붙이고 그다음에 재조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복원하는 이런 능력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제가 회선이 하나인데 그 사용하는 컴퓨터가 유저 사용자가 2명밖에 없으면 별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 현재 현상에서는 뭐 100명, 1000명,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몇천 명, 몇만 명, 그죠? 그다음에 그 미국,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뭐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을 때 이쪽에서는 사용자가 6천만 명, 이쪽은 예를 들어서 몇억 명. 그런데 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뭐 제약이 있을 거고 인터넷 케이블 제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갑자기 뭐 평소에는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만 쓰다가 갑자기 뭐 재난 같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몇십만 명, 몇백 명이 쫙 늘어서면은 패킷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 라우터가 그 붐비겠죠. 그죠? 붐비겠죠. 그래서 꽉 차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평소에는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차 한 대라고 생각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그 고속도로 갈 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패킷 자체가 좀 크고, 그죠? 고속도로 이 교통망이랑 비교를 해보면 버스에는 4,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버스는 4,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이즈 패킷이고 보통 이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너댓 명 들어가는 작은 패킷인데 그 평소에는 뭐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사용자가 별로 없으니까 톨게이트에 막힐 일이 없는데 라우트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밤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추석 때 되면은 그 톨게이트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뭐라 그럴까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그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많이 밀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평소에는 뭐 원활하게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몰린다거나 추석 때처럼 사용자가 많이 몰린다거나 아니면 뭐 모두가 뭐 갑자기 그 고용량 비디오를 본다거나 하면은 여기에 그 라우터가 많이 붐벼서 지체 현상이 생기겠죠. 지체 현상. 지연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라우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시스템상의 메모리 그런 그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그 버퍼 메모리 제한을 넘어가는 정도의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패킷들은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메모리가 꽉 차서 그죠? 버퍼 메모리가 꽉 차면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킷 스위칭이 그 뭐 보통 이제 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긴 하는데 이 그냥 한 사람이 회선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그 효율성 문제에서 좀 안 좋죠. 그죠? 사용 효율성 문제에서 안 좋고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제 패킷 스위칭을 써서 여러 명이 이제 패킷을 잘라서 공유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 큐잉 라우터에 이 패킷이 들어와서 그 큐, 그죠? 여러분들 대기 행렬이라고 하죠. 데이터 위에서 배웠을 텐데 이제 패킷들이 들어가서 라우터에서 그 먼저 들어간 큐의 데이터 구조의 그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대기 행렬이 줄을 서서 먼저 들어간 애들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먼저 들어간 애들. 그래서 라우터에는 이 버프 큐가 있고 여러 그 패킷들이 잘라서 그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온 애들이 이제 먼저 나가는데 그 큐를 이렇게 쭉 채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갈 때의 그 딜레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은 패킷들이 많이 몰리면은 버퍼 메모리 꽉 차면은 그 손실, 로스가 일어나고 뭐 패킷 드랍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킷 스위칭이 효율적이긴 한데 그 패킷을 잘라서 큐를 형성을 하고 큐를 채우고 그다음 큐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버퍼 메모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큐잉 딜레이나 로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설명이 좀 너무 길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이 outgoing 링크
그 전송 링크의 그 용량보다 그 나가는 애들보다 들어오는 애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순서를 기다려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착하는 그 arrival rate가 이 링크 용량을 초과를 하면은 그 패킷들이 자기 순서를 찾아서 기다립니다. 자기 순서를 쭉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전송이 되죠. 그때 이제 큐잉하는 딜레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이 큐의 메모리가 꽉 차서 넘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갑자기 뭐 많은 패킷을 보내고 있다거나 갑자기 전부 다 비디오를 뭐 엄청나게 많이 본다거나 하면은 그 라우터의 버퍼 메모리를 넘치면은 드랍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 큐잉 딜레이가 로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코어의 그 두 개의 키 펑션들이 있어요. 이 코어 부분에 해당되는 그 이 라우터들이 하는 키 펑션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그 루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 루트를 결정을 하는 거죠. 라우팅 알고리즘. 그래서 루트를 결정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어떤 패키지가 할 때, 뭐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할 때 그 어떤 경로를 거쳐서 미국을 갈 거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뭐 일본을 갈 거냐라는 그런 전체의 그 이 라우팅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출발지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의 그 결정하는 이 사이의 그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텐데, 뭐 이리로 건너갈 수도 있을 거고, 이리로 건너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소스에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그 경로를 결정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그런 알고리즘 라우팅 알고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뭐 shortest path 뭐 그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죠. 뭐 그런 것도 뭐 그 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은 뭐 shortest path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그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코어가 그 수행하는 두 개의 그 키 펑션, 일단은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우팅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그 포워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혼용되기 쉬운 특성이 있는데, 포워딩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패킷이 각 라우터가 하는 작업인데, 하나의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 전달할 거냐를 결정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패킷의 들어오는 인커밍 패킷의 헤더 패킷 헤더 정보에 있는 그 목적지 주소가 0111,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의 어느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는 그 싱가포르 쪽으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 링크고 일본 쪽 링크고 뭐 싱가포르 쪽 링크고 일본 쪽 링크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쪽으로 들어오는 이 패킷은 지금 우리 라우터에서 봤을 때 0111은 예를 들어서 얘는 싱가포르 쪽이니까 얘는 링크 2번으로 가야 된다 해서 요 들어온 패킷을 다음의 그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루트를 중에서 뭐 어느 쪽으로 보낼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작업을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문제 또는 퀴즈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네트워크 코어 부분, 엣지하고 코어 부분이 있을 때 결국 이 코어 부분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라우팅하고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은 전체 그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루트 경로를 계산하는 그 뭐 파스를 경로하는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그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포워딩은 그 하나의 라우터가 그 인풋 링크에서 아웃풋 링크, 인풋 링크에서 받아서 아웃풋 링크 중 어느 부분으로 전달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걸 그 포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숙지를 해뒀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킷 스위칭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썼었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 회로 스위칭, 회선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얘기를 하기 전에 스위칭의 개념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실에 있을 때 주로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전등 스위치로 갑니다. 전등 스위치로 가서 전등을 보면 이제 불을 하나하나 이제 껐다 켰다 뭐 껐다 켰다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치가 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서 앞에 거를 키면은 뭐 앞에 불이 들어오고 중간 거를 키면 중간 거에 불이 들어오고 맨 밑에 거를 키면 맨 뒤가 불이 켜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천장에 전등의 회선 연결이 주르륵 돼 있고 전등이 한 10여 개 이렇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우리 전원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눌리면서 맨 위에 걸 누르면은 전기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죠? 파워그리드, 일렉트리컬 파워그리드 전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전기망 인프라가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고 맨 위에 거를 누르면은 맨 앞에 줄에 전등에게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불을 켜세요라고 신호를 넣는 거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거를 누르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또는 중간쯤에 있는 전력 전선에 다 연결되어 있는 전등의 스위치가 불이 켜지고 그다음에 맨 밑에 거를 누르면은 맨 뒤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가 불이 켜지죠.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게 결국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겁니다. 뭔가 인프라 전선 그러니까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케이블 또는 연결이 되어 있는 어느 지점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케이블 전선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누구한테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 불이 가게 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송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송신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데 어떤 그러니까 전력을 온 해라. 스위치, 불을 켜라라는 정보를 보내는 이런 스위치가 송신자 스위치가 있는 거고, 그거가 방 안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하고 전등을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약속에서 몇 번 스위치를 누르면은 몇 번 전등이 켜지고 몇 번 스위치를 누르면 몇 번 전등이 켜지고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위칭.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칭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케이블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어느 노드에 누구한테 내가 지금 보내고 싶은 신호를 보내기 위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 그걸 확인하는 그런 연결 작업, 연결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작업을 스위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칭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서킷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킷 스위칭이라는 거는 국제 전화망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일종의 스위칭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기 때 1970, 80년대, 90년대 전화 교환기를 꽤 국산화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서 인터넷이 있기 전에 전화 교환기, 뭐 TDX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전화 교환기를 대용량 전화기를 개발해서 국산화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걸로 뭐 그렇게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다음 저도 이제 전화 그 교환기 만들던 그 기술 다음 세대 그 인터넷 세대 사람이라서 저도 이제 들어서만 알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멀리서 이렇게 그 서로 전화로 연결이 되고 싶어요. 전화로 연결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뭔가 선이 있어야 될 거고 유선 전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무선이 아니라 일단 유선이라고 유선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냐 그 뭐 실에다가 그 종이로 이렇게 그 실의 떨리는 양쪽 끝에다가 종이로 마분지 같은 걸로 도화지 같은 걸로 전화를 만들어서 아마 어렸을 때 실험했던 그런 기록이 있을 텐데 결국 이렇게 그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도화지 애들을 갖다 이렇게 입 안에서 감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울림이 진동이 실을 타고 들어가서 약간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화라는 거를 써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서울에 있든,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든, 뭐 부산에 있든, 뭐 광주에 있든, 뭐 대전에 있든, 천안에 있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서로가 서로들에게 전부 다 전용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다, 4천만 명이 있으면은 그 가장 무식한 방법은 나머지 그 나를 빼고 5천만 명 중에서 4,999만 9,999명을 연결하는 선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뭐 가장 무식하면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비싼 방법이고, 그래도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각각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 회선들이 전용 회선들이 모든 페어의 사용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회선들이 다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회선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뭐 자원 문제라든 뭐 공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옛날 분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고 뭐 강원도고 여기가 뭐 부산이고 뭐 광주 전라도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4천만 명, 5천만 명이 동시에 다 이렇게 그 회사를 다 가질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이천만, 서울 경기에 한 뭐 이렇게 천만, 이천만 정도의 그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은 대략 그 사람들이 항상 전화기를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쓰고 뭐 이럴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동시 접속자 수, 뭐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동접자 횟수, 뭐 회선수, 사람수 이런 개념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그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횟수가 동시에 전화를 쓰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대략 100만 명 정도의 그 100만 개 정도의 회선을 처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교환기 뭐 인터넷 세대로 표현하면 라우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100만 개 정도의 그 회선 사용자의 그 대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환기를 하나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상 지역 그다음에 뭐 강원 지역 전라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명씩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은 인구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천만 명이 100만 명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명이면은 대략 한 동시에 쓰는 사람은 그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하루에 최대 예를 들어서 한 그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 전화를 많이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후 한 2시쯤에 동시에 그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회선수는 대략 뭐 한 50만 명이
뭐 쓰더라.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은 동시 접속자 수가 가장 많은 그 시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있으면은 실제로 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 다른 5천만 명에게 전부 다 이렇게 회사는 전용 회사를 다 갖다 쓰는 그런 그 무식한 그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회선수만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그 공유 회선이죠, 그죠? 공유 회선을 써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2천만 명, 동시에 한 100만 명, 50만 명, 50만 명, 50만 명이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회선을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는 한 50만 개, 여기서 여기는 50만 개, 여기서 여기는 100만 개, 여기서 여기는 100만 개, 또 여기서 여기는 100만 개, 뭐 그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여기는 50만 개 이런 회선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회선을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강원 쪽에 있는 모든 강원 충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 그 회선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스위칭하는 걸 서킷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두가 한 명이 다른 4,999만 9,999명에 다 연결되어 있는 전용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그 교환기를 여러 개를 두고 이렇게 동시 접속자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만 개에서 100만 회선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그때 이제 콜이 이제 호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선 하나를 그때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죠?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 뭐 대전 쪽을 거쳐서 뭐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전화 시외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부산 쪽으로 통화를 전화를 띠리띠리 걸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서울에서 그 충청 쪽으로 가서 대구로 가서 부산으로 가는 이 회선이 지금 이렇게 비는 곳이 있으니까 이 비는 회선을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킷을 이렇게 서킷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킷 하나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리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가는 회선을 하나 임대해서 스위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시에 또 여기서 그 회선 여유가 있을 때 서울에서 뭐 충청이나 강원 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으면은 요 남는 회선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호남 지역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강원 지역에서 전 시외 전화를 연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요 남는 회선 영향을 써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우선 이렇게 장거리 통화를 할 때 한 명이 나머지 4,999만 9,999명에게 다 전용 회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교환기를 거쳐서 교환기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선의 여유가 있으면 전화를 띠리 걸고 난 다음에 그 전화가 끝날 때까지는 그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아까 전에 4,999만 9,999개의 전용선 개념은 아닌데 전용선을 이렇게 서킷 스위칭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이 회선을 임대하는 서킷 스위칭을 통해서 전용선 효과를 에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end-to-end resource가 allocate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통화를 할 때 요 end-to-end에 해당하는 요 자원들이 allocation 활용이 되는 거죠.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이 되고 예약이 돼서 유선 전화를 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이 회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tween source and source, 그죠? 전화 콜을 하는 사람부터
그 콜을 전화 콜을 받는 사람들 간의 요 그 회선을 그 스위칭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각각의 회선은 여기서 그 각각의 링크는 4개의 회선씩을 하나, 둘, 셋, 넷, 다 4개에서 5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렇게 이제 서킷 스위칭을 쓰면 전용선을 써서 그 full mesh로 그러니까 n 개의 노드가 있으면 n 제곱 개의 링크를 만들어서 뭐 그 쓰는 그런 1대1 전용선보다는 효율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 몇 명이다라고 계산해서 대략 한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진 전화 교환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별 그 비상시가 아닌 한 그 회선의 용량을 초과하는 그 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그 평소에는 이 모든 그 5천만 명이 그 전화를 할 때 별 그렇게 문제가 없이 돌아가죠. 왜냐하면 동시에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곧 이제 12월 30일 밤에 1월 1일 곧 이제 예를 들어서 10분 1시간 뒤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1년 후의 마지막 날 1월 1일 0시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전화가 안 되기 시작하죠. 전화가 안 되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친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인사 안부 전화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그 동시에는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의 인구가 동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 명이나 50만 개나 100만 개의 회선만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비상시 뭐 아주 큰 그 재난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특별한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브 날 밤이라든가 아니면은 1월 1일 마지막 12월 30일 마지막 밤에는 통화가 폭주를 하는 거죠. 폭주를 하면은 동시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500만 명 이상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통화 폭주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선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 그 회선을 통화하고 쓰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용량 초과가 되면은 통화 폭주가 일어나는 일이 허다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서킷을 한번 임대하고 나면 통화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는 이 회선을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선 공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서킷 스위칭이 되면 서킷이 일단 딱 구성이 되고 나면은 회선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두 사람들만 이 회선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회선이 한번 써지면은 공유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회선이 할당되고 나면은 회선이 할당된 동안에는 그 회선을 갖다 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보장이 되는 거죠. 일단 예를 들어서 이 회선이 뭐 10Mbps 회선이다, 100Mbps 회선이 되려면 항상 일정하게 그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회선을 쓸 때 이렇게 딱 예약을 해두고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예를 들어서 그 둘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서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회선을 잡고 낭비만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회선을 들어가서 쓸 틈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런 서킷 스위칭 방법이 전통적인 유선 전화망에서 많이 쓰였었고, 그래서 비상시나 아주 특별한 날인 경우에는 통화 폭주가 나서 통화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에러가 많았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회선을 임대해서 탁 붙들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킷을
이렇게 잘라서 그냥 보내고, 어떤 회선 안에 뭐 이 사람의 패킷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의 패킷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패킷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회선을 패킷을 잘라서 공유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패킷 스위칭 아이디어고, 그것이 그 현대의 인터넷을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 그 핵심적인 그 기술적인 그 어드밴스죠.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죠. 그래서 이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대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하나는 FDM이고 TDM이 있는데 어떤 이 회선을 나눠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을 때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뭐 교환기가 두 개가 있을 때 뭐 링크가 네 개가 있었고 각 교환기별로 링크가 네 개 있는데 그러면은 뭐 선을 얘를 하나 두고 대략 그 링크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고 이러면은 선을 하나 두고 뭐 frequency 저 그래서 frequency based로 그 멀티플렉싱을 하는 디비전 멀티플렉션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 4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어떤 한 회선에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저주파 대역, 이제 중주파, 고주파 대역을 해가지고 이 그 주파수 대역별로 그 사용하는 그 대역을 따로 둬서 그 주파수 대역별로 나눠서 그 회선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거를 이제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time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이제 우리 CPU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컴퓨터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낼 때 뭐 첫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1초를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첫 0.25초에는 이 사람의 그 음성을 보내고 두 번째는 0.25초에는 B의 음성을 보내고 뭐 C의 음성은 뭐 0.75초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초마다 각각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제 그 CPU에서 뭐 컴퓨터 스케줄링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GHz라고 얘기하면은 CPU라고 얘기하면은 대략 10의 구성번 1초의 데이터를 1초에 10의 구성번 클럭이 움직이니까 뭐 10의 구성계의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뭐 10의 구성계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선에서 서킷 스위칭에서 회선의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르게 실어 보낼 때는 크게 뭐 주파수 베이스대로 링크를 나눠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CPU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나눠서 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대한 타스크를 수행하고 이때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타스크를 수행하고 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메신저에 대한 타스크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나눠서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서킷 스위칭을 구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그 성능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를 사용해서 연결된 두 명의 사용자.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여줬던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통화를 할 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충청, 대전, 뭐 대구, 부산까지 이 회선이 쭉 연결이 돼서 일단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두 사람이 회선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다 잘라서 보내니까 그죠? 다 잘라서 회선의 아이들 타임 어떤 회선이 쉬는 공간,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공간에는 이렇게 작은 패킷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수집해서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눠서 계속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효율성은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한 뭐 그 수학적인 그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효율성 비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킷 스위칭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동시에 10명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패킷 스위칭을 쓰면은 뭐 대략 한 35명의 사용자를 가 동시에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뭐 간단히 얘기를 하고, 뭐 이것도 숙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숙제가 또 나올 텐데, 요 내용부터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주에 각 주마다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각 주차마다 그 Q&A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각 주차마다 Q&A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Q&A 게시판에다가 질문들을 올려주세요. 궁금한 것들, 이해 잘 안 가는 것들.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평소에 인터넷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질문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매주 질문 하나, 두 개 정도를 뽑아서 좋은 질문한 친구들은 그 가산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적에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같이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나는 알고 있는데 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달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라 그럴까, 수도 조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서로 이제 수도 조교라는 식으로 뭐 유사 조교라고 얘기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또 도와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하면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조교들도 답을 좀 달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또 실제로 물론 뭐라 도움이 되는 그런 답을 올려서 서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래 이끌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친구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질문도 하고 또 좋은 대답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또 플러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점수라는 게 이제 얼마만큼 플러스 점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대략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A0다. A0의 맨 윗부분에 있다. 또는 B 플러스의 맨 윗부분에 걸쳐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 학생이 굉장히 이런 Q&A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다른 친구가 한 질문에 답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랬던 학생이면은 B 플러스 바운더리 컨디션에 있는 성적이 바운더리 약간 못 미치게 된 친구들은 A0에 있던 학생들은 뭐 A 플러스로 이렇게 뭐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B 플러스에 있는 친구가 A0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대략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의 플러스 점수를 줄 테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호작용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때와 온라인으로 할 때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아이 컨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Q&A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시간 제약이 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또 온라인으로 할 때의 장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Q&A를 게시판에다 만들 테니까 각 주차마다 Q&A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과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숙제 내용 같은데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으면 답을 다 해주긴 좀 힘들 거고 어쩌면은.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 한 두 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게시판에다 직접 답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얘기를 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Q&A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문의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친구들이 문의했던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답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답해서 그냥 서로 돕고하는 그런 그 피어 투 피어 방식의 그 집단 지성이라고 이해할까요? 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클래스로 운영을 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 주차가 조금 내용이 좀 길었는데 대략 뭐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를 풀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그 내용, 그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성능 비교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같은 거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어서 이제 그 상황이 좋아져서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재미있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